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 역시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번째 문제 여기에서 풀게 되죠. 제가 이런 구조를 제일 싫어해요.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찾으면 되는,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구조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나 이런 문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은 틀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제 문제 순서랑 문단 순서랑 이렇게 딱딱딱딱 1대1 대응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순서도 역으로 막 중간중간 섞어 놓은 애들도 있는데 걔네 읽으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가진 지문에서는 확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풀어야 이 지문을 변화시킨 다른 구조를 가진 지문도 도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이거는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A를 바탕으로 이 A와 B와 C를 특정을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특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 단어가 뭔지부터 특정 짓는 게 1차 난관이에요. 볼까요?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가 여기 있네요. 그럼 수사 전 단계에 세 가지가 있겠네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뭐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죠. 고소, 고발, 인지가 있으니까 고발, 인지, A는 뭘까요? 고소인 겁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선지가 1번하고 2번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일단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피해자와 연관 있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 봅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소, 고발, 인지 중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이것도 범죄죠. 얘네는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수사 진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 상황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자,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봅시다.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처벌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고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고소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범죄로 인정이 될 경우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영상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손편지로 반성문 쓰고 그러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봐드릴게요. 대신에 뭐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봉사를 하세요. 라고 그 피해자가 그렇게 해주면은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범죄 사실이 기록되지 아닌가요? 처벌이 안 되면은 기록도 안 되는 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처벌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할 때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이런 거 달 때 조심하세요. 막 쌍욕 달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은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고소가 없어도 인지를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 4, 5번은 안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요. 나머지 B랑 C까지만 특정을 해볼까요? B는 뭐죠? 수사 다음 단계입니다. 수사 다음 단계와 구속 불구속의 이전 단계예요.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아니다. 주황색으로 해봅시다. 일단 수사 다음 단계죠. 그리고 구속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것이 불구속이기 때문에 수사 다음 단계, 구속 이전 단계가 뭐가 있죠? 구속영장을 받는 거예요. B는 뭐죠? 구속영장인 겁니다. B는 뭐예요?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B. 구속영장을 에? B는 구속영장이 아닌가 보네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구속영장 했을 경우 이게 선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전 단계에는 구속영장이 있지만은 체포까지 있겠죠. 체포도 있겠죠. 그럼 구속영장 발부를 받는 게 아니라 체포라는 단계이겠네요. 이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B는 체포고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맞는지 볼까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발부받는 게 아니라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 불구속에서 불기소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소가 되겠죠. 여기도 웃기네. 보시면은 이 앞에 구속 불구속에서는 이거 체크를 좀 해볼게요. 구속 불구속에서는 구속만 나왔고 나머지 불구속은 안 나와 있었고요. 여기서는 기소는 나와 있지만은 불기소는 안 나와 있었어요. 이걸 채워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네요. 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이때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아닌 거네요.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뭐죠? 검사인데 검사는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아니네요. 검사가 아니라 심리하는 주체는 법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아닌가 하면서 맞춰가 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법원, 사건을 심리하는 게 심리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주체고 이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사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순서대로 문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 3점 문제 풀어볼게요.